자, 7번부터 8번 지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락 앞에 번호 매겨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담을 대상인 중심 피사체를 먼저 정하고 화면 중앙에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 중심 피사체와 주변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로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 대한 설명.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뒤에부터 나오겠지.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여 일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났지만 미적 효과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예가 숄더샷 프레임이다. 숄더샷 프레임의 단어 뜻 설명해줬죠. 숄더샷 프레임의 특징 뭐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한다. 일반적인 선거에서 벗어났다.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 숄더샷 프레임이란 등에 업힌 아이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숄더샷 프레임을 활용을 하면 프레임 안에 삽입된 장애물로 인해 시각적인 긴장감이 느끼게 되어서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아저씨가 중심 피사체일 거고 옆에 쓱 지나가는 이 시커먼 물체가 장애물이 되겠지. 이 정도만 찾을 수 있어도 7번 문제 거저 먹을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숄더샷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구성합니다. 세 번째 단락 숄더샷 프레임의 활용 구성 방법. 첫째,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 앞에 장애물을 배치한다. 장애물을 배치하면 감상자가 눈에 잘 띄는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보기 때문에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이 되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크면 장애물이 감상자의 눈에 더 잘 띄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의 형태,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게 하면 감상자의 시선을 중심 피사체로 이끌어서 지시성이 강화가 됩니다. 지시성이 강화가 되는 방법들 확인. 옆에 7번 문제 확인해 봤더니 장애물이 엄청 크게 생겼네. 크다. 체크해 놓을게요. 둘째,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만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네. 그럼 여기 초점 잘 맞아 있어. 장애물은 초점이 잘 맞아 있지 않다. 그러면 감상자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보다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로 인식해서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시선 집중.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킵니다. 중심 피사체는 밝게, 장애물은 어둡게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그러네. 얘 밝게, 장애물 어둡게.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대비되면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에 주목하게 됩니다. 숄더샷 프레임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예술성을 구현합니다. 숄더샷 프레임은 조화, 균형, 통일을 기본으로 여겼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에서 벗어나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사진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옆에 7번 문제 차근히 살펴볼게요. 이 사진은 남자를 향하여 서 있는 여자를 장애물로 배치하여 여자래요. 숄더샷 프레임을 촬영한 겁니다. 1번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켜서 그렇지 밝고 어둡고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합니다. 오케이. 2번 장애물을 흐릿하게 촬영하여 초점을 맞춘 대상을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게 합니다. 장애물의 자세가 중심 피사체를 향하게 함으로써 마치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중심 피사체에 대한 지시성이 강화됩니다. 그렇지.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앞에 배치해서 앞에 있잖아요.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감상자 눈에 먼저 띄게 합니다. 그렇지. 쓰기는 또 써야 되겠네.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은 중심 피사체에 집중할 것이다. 다 맞았으니까 5번이 답이겠네.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크게 촬영하여 오케이.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에 집중된다고 큰일 날 소리. 어쨌든 사람의 시선은 중심 피사체에 집중이 될 겁니다. 우리 아까 읽으면서 썼잖아요.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라고 답은 5번. 7번 문제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뭐예요? 기억나시나? 사진이나 그림이 나오면 옆에 뭐라도 써라. 바로 그게 포인트. 야호! 3점 가져갈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8번 보러 갈게요. 윗글에 언급된 숄더샷 프레임 기억, 보기의 엣지샷 프레임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엣지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를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시각적 긴장감 유발하는 것은 숄더샷이랑 똑같네. 이 프레임은 안정된 구조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진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서 어쨌든 중심 피사체에 집중하게 한다.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구성 방식 아니요. 기억, 니은 둘 다 기존의 예술 인식 바탕으로 하는 거에서 벗어난 거지. 1번 X.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 볼까요? 엣지샷 프레임은 의도적으로 긴장감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의도적이지. 그러니까 틀리니. 잠깐만. 기억과 달리 의도적이고 그렇죠. 기억, 숄더샷 프레임도 의도적이지 않지.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2번 틀리고. 3번 기억은 조화와 균형? 아니요. 조화와 균형은 기존의 예술 방식이지. 니은은 부조화와 불균형? 괜찮아. 어쨌든 틀린 얘기. 4번 기억과 니은은 중심 피사체를 프레임의 중앙 부분에 아니요. 엣지샷 프레임은 대놓고 가장자리 구석에 한다라고 했잖아요. 니은 틀리고 기억도 꼭 중심 피사체가 중앙 부분에 놓여 있을 필요는 없지. X 틀리고 답은 5번 되겠네. 둘 다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5번. 고전 문학 하나 보러 갈게요. 9에서 12번까지. 배비장전,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네, 지문만 길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지문을 다짜고짜 보는 게 아니라 9번 문제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 했으니까 보기 읽고 윗글 가야지. 그러면 보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배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리듬감 있는 율문체, 운율이 있는 문체를 통해 당대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낸다. 또한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 주인공이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남성 회절형 모티프 바탕으로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할 수 있었던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는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10번 문제에서는 뭐 볼 게 있을까? A의 재단 구조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자가 제안하고 배비장이 주저주저 하자 방자가 부추기고 아 그럴까? 이렇게 하세요. 아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아 싫음 말고 알았어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11번 문제는 지문 읽으면서 푸셔야 되겠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12번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중과 부적, 오와 적, 상대의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대적할 수 없어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입장 바꿔봐라. 난형난제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어떻게 서로 실력이 비등비등. 고장난면 외로운 손바닥은 소리나기 어렵습니다. 속담으로 따지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단어 뜻 찾으러 가야 되겠죠? 자, 앞에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군관직책의 배비장은 중심인물, 제주 목사가 벌인 잔치에 자신은 여색을 멀리한다며 참석하지가 않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어떻게 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남성으로서의 절개, 지조를 보여줍니다. 이에 제주 목사는 기생애랑을 시켜 배비장을 유혹하게 하고 성공. 애랑은 자신에게 반한 배비장에게 삼경의 집에 오라는 편지를 보낸다. 아, 오늘 밤 만나요 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강호의 병이 들어 덧없이 죽겠더니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에 걸렸어요. 사자성어 있죠? 천석고황 연하고질. 장담컨대 이 두 개 사자성어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때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제? 관동별곡이라는 가사 할 때. 낭자의 회답이 반갑도다. 오, 요게 바로 판소리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지. 삼경에 약속해두고 해지기만 바라더니 석양이 다 저물어 간다. 방자, 입시를 보내고 입시를 보내다 궐 안으로 심부름을 보내고 빈 방의 문을 닫고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다시 의관을 차릴 적에 옷을 잘 차려 입을라나 봐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외올만건 정주탄건 쾌자 전립건 내띠 등 동계 제법 그럴싸하고 와 풀정장으로 다 입고 빈 방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 혼자로 두런거리며 연습 삼아서 하는 말이 가만 걸어가서 여자 문 앞에 들어가서 기침을 한번 가만히 하면 그 여자가 기침을 치고 문을 펄쩍 열겠지. 걸음을 한번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옛말에 이르기를 수인사 대천명이라 하니 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했으니 여자에게 한번 이렇게 군대의 예절로 베렸다. 엄청 옷 잘 차려 입고 절도 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호감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뒷페이지 넘겨서 11번에 1번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배비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괜찮네요. 다시 본문. 한참 이렇게 연습하는데 어머 심부름 보냈던 방자놈이 뜻밖의 문을 펄쩍 열면서 너리 못하오. 배비장이 깜짝 놀라. 너 벌써 왔느냐? 예, 굴리에 전에 대령하였소. 이놈 내 깜짝 놀라 바로 땀이 난다. 자기가 혼자서 요짓하고 있었던 것이 들켰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당황하고 있네요. 11번에 2번. 방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들켰을까봐 당황하는 배비장의 태도. 11번에 2번도 맞는 얘기. 하고 동계한 채로 썩 나서니 달이 진 산에 까마귀 울고 고기잡이 불빛에 물이 비친다. 앞개울에 있던 사람 돌아가고 봄바람에 학이 운다. 그냥 배경을 묘사해 준 거네요. 앞서 약속한 남자, 이 밤중에 얼른 찾아가자. 거들먹거리며 하는데 방자가 하는 말이 아유 나으리 생각이 있어 없어. 한밤중에 유부녀 희롱을 가려면 비단 옷 입고 저렇게 해서 가다가는 그렇게 안 될 테니 옷 좀 다 벗으셔. 방자가 제안하고 있죠. 아 벗으면 초라하지 않을까? 배비장이 주저주저하고 있고 아 초라하면 가지 말든가. 부추김. 아예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지만 내가 벗을게. 수용. 옷을 홀딱 다 벗고 어떠냐? 그게 참 좋은데 누가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겠네. 제주 사람들의 옷으로 좀 차려 입으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안을 하죠. 제주 인물 복색이 어떤 건데? 개가죽 두루마기에 높은 거지 쓰시오. 다시 제안. 아우 그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주저주저. 초라하면 그만두시던가. 부추김. 아이고 말이 그렇다고. 개가죽이 아니라 돼지가죽이라도 내가 입을게. 수용. 다음 단락.
하더니 구로피 개 사슴 가죽 두루마기에 노펑거지를 쓰고 앞뒤를 살피면서 아이구야 내가 개 가죽 사슴 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범이 보면 개로 알겠네. 군기 총 하나만 내어가서 들고 가자. 아 무서우면 가지 말든가. 아유 뭘 그렇다고 네가 진짜 그런 줄 몰랐네. 아니야 됐어 못 갈 거면 내가 너라도 업고 갈게. 11번에 3번 애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너를 업고서라도 가고 싶겠다. 그만큼 간절함. 베비장이 뒤따라가며 하는 말이 약속한 여자 어서 만나가서 반겨보자. 서쪽으로 낸 대나무에 얽힌 창을 돌아들어 동쪽에 있는 소나무로 만든 대돌에 다다르니 북쪽 창에 밝게 켠 등불 하나만 외롭게 서 있는데 밤은 깊은 삼경이라 여전히 배경 묘사. 다 불 꺼져 있는데 불 켜진 집 하나 있어. 높은 담구멍 찾아가서 방자가 먼저 기어 들어가며 쉬 나리 잘못했다가는 일이 나니 두 발을 한데 모아 요령있게 들이미시오.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옳게 듣고 두 발을 모아서 밀어듣는다. 담이 있고요.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방자가 먼저 지나가고 배비장이한테 뭐라고 내가 지나가면 발을 내미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발을 내밀고 있지 배가 걸려서 지나가지를 못할 거예요. 배비장이 방자 말을 옳게 듣고 두 발을 모아 들이민다. 방자놈이 안에서 배비장의 두 목을 잡고 힘껏 잡아당기는데 어이쿠야 부른 배가 딱 걸려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문제 하나 불러갑시다. 12번에 몇 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12번의 답은 1번. 앞으로 다시 넘어오죠. 아, 좀 놔달라고! 죽어도 문자를 쓰는 것이었다. 포복 불입하니 출분 이기사로다. 배가 불러 들어갈 수도 없으니 똥이 나와 죽겠구나 라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자 쓰고 있죠. 방자가 웃으며 탁 놓으니 배비장이 곤두박질했다가 일어나 하는 말이 매사가 순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낭패지. 산모의 해산법으로 말해도 아이를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다. 내가 상투를 들이밀 것이니 잘 잡아당겨라 라면서 상투 있는 거 머리를 이렇게 해놓고 자 방자 요거 잡아당겨. 방자놈이 배비장의 상투를 높은 거지 쓴 채 왈칵 잡아당기나 아무리 해도 나올 줄을 모른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 목숨은 원래 하늘에 달려있음이라 뻥 하고 들어가니 배비장이 아프단 말도 못하고 아마도 내 등에는 꼰질곤잡판이 놓였나 보다. 장기판이 놓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들어왔지. 기분이 좋아졌어. 한편 조심도 돼요. 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저리 기웃 저리 기웃 문 앞으로 가서 사뿐사뿐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문 구멍을 베비작 뚫고 한눈으로 들여다보았더니 일단 정지 리을 안 했네요. 11번에 4번 방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가 아니라 등짝이 너무 아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11번의 답은 4번. 어쨌든 문에 구멍을 뚫고 살펴봤더니 깊은 밤 등불 아래 앉은 저 여인 나이 어린 이팔에 고운 태도라. 켜놓은 듯 등불이 밝다 해도 너를 보니 어두운 듯 예쁘고 빛이 나. 피는 복숭아꽃이 곱다 하여도 너를 보니 무색한 듯 복숭아꽃보다 예뻐. 저 여인의 거동 보소 훌쩍. 바로 요런 게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녹아있는 부분이지. 김해 간죽 백통관에 삼등초를 사뿐 담아서 담배 핀다. 청동화로 백탄불에 사뿐질러 빨아낸다. 향기로운 담배 연기가 한 오락이 보랏빛으로 피어나 붉은 안개 피어 돋는 듯 한 오리 두 오리 풍겨서 창구멍으로 들어오는데 담뱃내를 손으로 움켜서 먹다가 생 담뱃내가 콧구멍으로 들어가 애채 재채기를 한번 하니 저 요인이 놀라는 채 하고 배비장이 온 거 이미 알아. 문을 펄쩍 열고 도적이야! 소리치니 배비장 연격결에 문 안 들이오? 저 여인이 보다가 하는 말이
호랑이를 그리다가 솜씨 서툴러서 강아지를 그림이로군. 별 볼 적 없는 인간. 아마도 네 집 미친 개가 길을 잘못 들어왔나 보다 라면서 배비장인 줄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죠. 11번에 5번. 배비장의 정체를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 괜찮죠? 역시 11번의 답은 4번. 인두판으로 한번 집근 치니 배비장이 하는 말. 난 개가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배에 걸떡쇠요. 어쩌고 저쩌고. 아직 망신은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망신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밑에 9번 보러 갑시다.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만 자취 없이 들어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4글자씩 반복해서 인물의 행동을 리듬감 있게 묘사하는 율문체. 그렇죠? 글자 수 규칙적 반복, 운율이 있는 문체, 율문체. 오케이. 저 여인의 거동 보소. 청중을 향한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오케이. 배비장이 방자에 의해 구록 비두루마리의 높은 거지까지 쓰면서 회절했다. 아무리 여자 만나진다지만 그럴 일이야? 서민계층의 조롱당하는 지배계층의 모습. 오케이. 담 구멍에 걸려 있으면서도 죽어도 문자를 쓰는 모습. 허세에 대한 풍자. 오케이. 답은 5번이겠네.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자마자 배 걸떡쇠요 라면서 격식을 차리는데 굳이 격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당황해서 난 개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일단 틀렸고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는 당대의 시대적 현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지. 어쨌든 앞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가에서 방자가 제안합니다. 배비장의 권인을 깎아내리려고. 괜찮죠? 못 벗어. 아유, 어떻게 벗어? 체면을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 싫으면 말든가.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싫으면 말든가 이거죠. 3번 틀렸네. 4번 알았어 하면 되잖아. 옷 벗으면 되잖아. 배비장은 방자의 말을 할 수 없이 호응하고 있다. 괜찮고. 가나다라에서 방자가 대화를 주도한다. 제담의 구조 반복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 11번에 아까 4번 했고 12번에 1번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다. 귀찮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회에서 만나요. 안녕 뿅.